새벽 2시 서울 강남의 한 골목입니다. 화려한 니온 사인 아래 불 꺼진 안마시 술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때 이곳은 불야성을 이루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업 신고서가 나붙은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불법 영업 단속으로 줄줄이 문을 닫은 안마시 술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마시 술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마시 술소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오직 시각장애인만이 개설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제도는 무려 19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재생원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술을 가르친 것이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직업인 셈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2년 과정으로 생미학, 해부학, 침과 근육학을 배웁니다.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는 전문 의료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안마시술소라는 이름은 어느새 퇴폐업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명의만 빌려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강남 안마시술소를 검색해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강남구에 등록된 13개 안마시술소 전부에서 불법 성매매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문제는 관리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안마시술소 개설심사와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적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협회 측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협회의 전직 임원이 불법 성매매 안마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것입니다. 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해당 업소를 120회 이상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전화번호가 업주에게 유출되었습니다. 그는 업주로부터 협박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신고한 사람이들의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안마시 술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법 시행 2달 만에 무려 1000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건 업주들인데 피해는 시각장애인들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안마뿐인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현재 직업을 가진 시각장애인의 대다수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적 대안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단속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경찰청은 학교 주변 불법 마사지업소 38곳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이 중 27곳이 폐쇄되었고 4곳은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버텨온 업소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까지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속이 불법 업소만 타격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원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라는 이름 자체가 오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합법업소와 불법업소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법업소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애인복지관 내 안마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경험 많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상주합니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출장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퇴폐업소 아니리라는 문구가 있는 곳은 신뢰할 만합니다. 유리창으로 내부가 공개된 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문을 잠가두고 전화 손님만 받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법업소에 대한 정확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명의를 대여한 시각장애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안마사협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마업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안마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나은 처우가 필요합니다. 안마시술소의 몰락은 단순한 단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불법을 근절하면서도 선량한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